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오후 3시에 독서하는 북토끼들의 김정래입니다. 이번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저의 영혼도 참 따뜻하게 해준 책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우수 후기까지 뽑아주셔서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날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부분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후기로 제가 이 순서로 발표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1번에서 이제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랑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 과제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제가 신랑을 항상 먼저 이해하고 먼저 수용하고 늘 인내하는 건 저고 그래서 제가 늘 피해를 보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신랑도 나를 이해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고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요리도 못하고 제가 그 2%의 그 미각이 좀 약간 부족해서 항상 뭐를 하면 맛이 없어서 요리도 못하고 그리고 상처가 제가 좀 어릴 때 이제 좀 이제 가난하고 이제 뭔가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잘 삐지고 어떤 한마디에 막 많은 걸 해석을 하면서 많이 삐지고 말도 사실 잘 못 알아들어서 막 사오정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럼 참 답답하고 했을 텐데 신랑은 저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항상 묵묵하게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거를 이번 과제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신랑은 중국에서 23살에 만나서 14년을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로 24년이 이제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긴 세월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길다 보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만 봐도 뭘 원하고 뭘 하고자 하는지 이제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작은 나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항상 신랑한테 서운한 게 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간 말도 잘 안 하고 다정하지도 않고 이게 오래 아무래도 알다 보니까 그 옛날에 뭐 연애할 때 그런 건 사실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게 항상 저한테는 늘 서운하고 늘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맨날 그 무뚝뚝한 사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저를 항상 외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나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 줄 나눔을 해주셨는데,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마지막에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부분에서 이거를 읽으니까 내가 그동안 신랑한테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내 영혼의 마음도 조금씩 좀 따뜻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원망만 하고 화만 냈던 저의 모습이 약간 치유가 되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준 신랑에게 감사함을 네,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제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이제 요 과제를 주셨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 가을 얘기 나오는데
좀 읽어보면 가을은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정리할 기회를 주는 자연이 부여한 축복의 시간이다. 중략하고 가을은 마지막 부분에 가을은 회상의 시간이며 또한 후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를 바라고 하지 못한 말들을 말했기를 바란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카페에 출근길 한 줄 나눔에서도 공유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에 하지 못한 말들을 말했기를 바란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특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지 못한 말들 때문에 후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족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또 미안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의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원 없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보았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해주셨을 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랑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늘 고민이 항상 겉으로는 이제 특수 교사니까 모든 장애 아이들을 이해하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쩔 때는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거나 뭔가 이렇게 말을 다른 사람이랑 할 때 뭔가 장애를 약간 폄하하거나 이런 저의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될 때 저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될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치유를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작은 나무가 그 보육원에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바람과 나무와 시냇물과 새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내 마음이 깨끗이 씻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 부분을 읽는데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나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더 나을 거야 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꼭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런 마음 갖는 거 괜찮아. 힘들어하지 마.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안이 됐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고 힐링이 됐고, 그리고 저를 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